안녕하세요. 정약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천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짝 먼저 보면은, 여기 뭐, 자기 추천 전형이 뭐 4배수에서 3배수로 됐다, 뭐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선발하냐면 이제 교과와 종합이 있죠. 그래서 교과에서는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랑 지역 균형 전형.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자기 추천 전형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교과에 최저가 있고 지역 균형 전형은 교과에 최저가 없다. 근데 이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학교장 추천에 제한은 없어요.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가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교과 우수자랑 지역 규정 전형의 인원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44, 97, 55, 55, 45, 97. 그러니까 여튼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특정, 이렇게 뭐 경제학과나 무역학부나 이렇게가 조금 이렇게 많은 애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그리고 이제 사범 계열은 여기 지역 균형으로 선발 안 하고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부와 국제통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크게 뭔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교과 우수자로만 뽑는 애들이 이제 있고 이제 몇몇 학과 정도가 이제 지역 균형보다 이제 크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지역 균형 전형이 너무 적고 교과 성적 우수자가 많다 막 이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라 학과별로 뭔가 조금 이제 지역 균형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여기만 선발한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2합 7이에요. 2합 7. 일반적으로는 2합 7이고 사범 계열은 2합 6이고 동부와 국제통상은 2합 5고 최저 기준은 3과 하나로도 이제 맞출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역 균형 전형이랑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가장 큰 게 여기가 이제 검정고시가 들어가고 검정고시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추천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뭐 여긴 다 해주니까 상관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 고3 학생이나 뭐 재수생이나 이제 얘를 지원하는 건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최저가 없고 얘가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저가 있는 거가 입시 결과가 조금 낮고 최저가 없는 게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일단은 되게 일반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작년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일단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상당히 낮았던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인천대가 2021학년도에 최저가 이제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입결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이게 인천대는 2점대 중후반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2점대 중후반에 3점대 초반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2021학년대 인천대는 이 3점대 중후반을 보여줘요. 3점대 중반 이렇게 보여주죠. 문과도 3점대 중반 정도를 보여줬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뭐 3점대 이제 후반 뭐 요런 애들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얘네들은 그러려니 하고 2점대 중후반, 3점대 초반은 괜찮은데 뭐 3점대 중반 정도도 뭔가 나와 있어서 조금 그렇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대학이 인천대였고 여튼간에 이제 인천대가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랑 지역 균형 전형을 한 번씩 보자고요. 일단은 얘는 최저가 있는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는 지역 균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교과 성적 우수자가 이제 경영학부는 이 평균이 2.63에 이제 7컷이 2.63, 뭐 이건 붙어 있네요. 여튼간에 얘는 이렇게 있고 그 지역 균형에서는 이제 경영학부가 이제 요건 3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게 저 낮은 거를 한번 표시를 우리가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역 균형의 승리, 지역 균형이 더 낮다. 경제학과는 누가 더 낮냐? 지역 균형이 좀 더 낮다. 그리고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균형으로는 선발 안 하는 거죠. 국어 공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가 이제 좀 더 낮고, 여기 기계공학과는 지역 균형이 좀 더 낮고, 그리고 도시건축도 지역 균형이 좀 더 낮고,
도시공학은 비슷비슷하네요. 2.89에 2.85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도시행정도 여튼간에, 여튼간에 이걸 보면은, 도거동문도 지역균형이 낮고, 그리고 메카트로닉도 지역균형이 낮고,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없는 쪽의 입시 결과가 더 낮은 되게 이상한 일인 거죠. 무역학부도 마찬가지고요. 문헌정보는 여기 교과성적 우수자가 조금 더 낮네요. 근데 이 문헌정보는 이때 2021학년도에 가장 이제 피해야 될 학과 중에 하나여서 이제 올라간 거지. 여기 보시면은 문헌정보가 이제 평균 3.13에 이제 7컷이 3.35.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헌정보는 여튼 입결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간 거지. 이제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고. 아니지. 그리고 이제 물리학과는 교과 성적 우수자가 조금 더 높고, 법학 비슷하고요. 불어불문은 이제 여기 지역 균형이 훨씬 월등하게 낮네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이제 지역 균형이 낮고, 그리고 산업경영은 이제 여기 교과가 낮고, 생명공은 이제 교과가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생명과학은 거의 또이또이 하는데 여튼간에 지역 균형이 조금 더 낮고, 세무회계는 요거 교과 성적 우수자가 조금 더 낮고, 소비자는 또이또이 하지만 여튼 지역 균형이 조금 더 낮고, 수학과는 교과 성적이 낮고, 이렇게 보시면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역 균형 전형이 입결이 더 낮아요. 그러면 근데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 신설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라는 건 작년 하나를 보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성적 우수자보다 조금 더 낮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최저도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이 이게 TO가 제한이 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제한이 없단 말이야.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릴 요인들은 저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 우수자보다 지역 균형이 뭔가 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 2합 7이 뭔가 이렇게 뭐 불편한 최저 기준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불편한 최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역 균형 전형이 조금 더 만만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결국 뭐 검정고시 학생들은 지역 균형을 쓸 수 없으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 이런 데를 쓴다 이제 그런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 우수자보다는 지역 균형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도 얘네들 일단 교과 성적 우수자의 이제 문과 이과를 한번 입결을 쭉 보면은 낮은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국문이 3.74를 보여주고 1어교육이 3.47을 보여주고 막 이런 애들을 보여주네요. 국문은 그러면 그 전에 국문은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네요. 2.61에 2.94. 여튼간에 이거 위에 보면 사범개혁장 나오고 이제 신문방송 정치외교 뭐 이런 이제 좋은 애들 쓱 나오는데 생뚱맞게 국문이 올라가 있었던 게 이제 내려왔었던 게 이번에 국문인데 뭐 이런 거야 이제 많이 쓰긴 하겠지만 이렇게 쭉 봤을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이과에서는 어떨까? 이과는 해양학과 4등급을 찍어줬네요. 해양학과랑 인베디드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해양학과는 작년에 너무나도 그냥 이상했었던 해양학과 여기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2.74, 2.75 그러면 해양학과는 원래 꼴등학과잖아요. 꼴등학과인데 얘 밑에 수학교육, 기계공학, 전기공학, 메카트로닉, 안전, 뭐 도시공학, 정보통신 등등등등 얘네들보다 이제 높았었던 해양학과는 야 진짜 얘는 내려오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럼 인베디드는 여기 있었죠. 인베디드는 여기가 이제 인베디드랑 얘랑 누구랑 같이 있냐면 전자공학이랑 컴이랑
기계나 전기, 뭐 요런 애들 있죠. 전자, 컴, 기계, 전기,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메카도 있고요. 같이 보는 학과죠. 네, 근데 얘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쓸 바에는 그냥 기계공이나 전기공이나 메카를 쓰는 거지. 내가 인베디드를 뭐 굳이 이걸 꼭 써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게 내려온 거.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네들은 중간에 조금 이제 낮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왜 유아교육을 자연으로 해놨어? 여튼 그렇고 여기에 지역균형의 이제 문과를 보면은 지역균형에서 문과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야 5등급을 보여주고 이건 미친듯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점대 중후반 정도를 보여주는 게 어문이 그래 낮긴 낮은데 그래도 조금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화학 여튼간 여기는 3점대 중반을 살짝 보여주는 이제 해양 인베디드 에너지화학 있는데 에너지화학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좋아할 것 같은데 좀 내려와 있고 인베디드 시스템도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해양은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위에서 찾아야죠. 뭐가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쓰는 거지. 아래쪽에 있는 이 해양이나 이 에너지 화학이 그대로 버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균형을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지역 균형 좀 더 좋은 거거든요.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여튼 뭐 교과 우수자가 작년에는 지역 균형보다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학과를 쓰고 싶고 말고를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이제 문과에서 아래쪽에 누가 있었냐? 창의 인재 개발 뭐 이런 게 있으면 창의 인재 이거 보면 이 지역 균형 쓰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의 인재는 좀 지역 균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이제 좀 덜 쓰겠다. 근데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창의인재 개발학과가 이 교과 우수자에서도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낮은 편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낮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튼 둘 다 낮은 편에 속해서 이제 딱 이렇게 예를 들긴 뭐 하는데 뭔가 어떤 거는 되게 낮고, 그러니까 저기 뭐 지역 균형에선 되게 낮고, 근데 교과 우수자에서는 되게 높고 이런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높은 포지션이었는데 지역 균형에서는 낮은 포지션이다. 반대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낮은 포지션인데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높은 포지션이다. 뭐 이런 식의 있다. 그럼 나는 내가 관심 있는 학과가 조금 더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을 높은 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딱 단순하게 입시 결과만 보고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입시 결과를 내가 이긴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진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쓰고 싶은 전형의 학과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이제 몰려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이 전형의 이 학과를 쓰기 싫으면 이제 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에 신설되었고 이제 입결이 없었죠.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입결이 없는데 이제는 입시 결과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없었어. 그래서 지역균형이 많이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왔죠. 점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수를 기점으로 난 쓸 건데 이 점수가 맞는지 합리적인지 우리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천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